안녕하십니까. 팔레입니다. 벌써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몇 번째 잘 모르겠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정신없죠. 100며칠 남은 시점에서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죠. 특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중에 뭐 이렇게 교재 갖고 막 고민하는 분들 계시네.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있는 거 활용하세요. 있는 거. 조금 더 얇게 정리가 잘 된 게 없을까?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그거 찾는데 시간 걸리고요. 그거 괜히 찾아갖고 보다 보면 또 이상해요. 보다 보면. 그러니까 있는 거 활용하세요. 있는 거.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있는 걸 정리를 잘해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뭐 교재라든가 이제 강의 이런 거 갖고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유랑 생활은 그만두시고 한 곳에 정착하셔가지고 그걸 뒷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아시겠죠? 42번부터는 대리인데요. 대리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대리 행위가 있어야 유효하죠. 자, 여기서 대리에서 판례가 집중돼서 나오는 것들은 대리권에서는 대리권의 범위 아주 잘 나오죠. 판례가. 두 번째로 대리권의 제한 124조 자기약상방대리 금지와 관련된 거 하고요. 판례. 그 다음에 대리 행위와 관련해서 대리 행위의 방식.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 이런 것들이 판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권의 제한, 124조,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와 관련된 것들. 이런 판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와 관련된 판례들. 협의 무권대리나 표현대리와 관련된 판례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또 판례가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대리는. 머릿속으로 대리의 전체적인 내용이 딱 있어야 됩니다. 대리권, 대리행위, 복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기본적인 내용들이 딱 먼저 있어야 됩니다. 목차만 생각해 볼까요? 대리권은 대리권의 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 소멸 사유. 대리행위는 대리행위의 방식,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능력. 복대리가 있죠. 복대리는 120조부터 122조까지 조문. 협의 무권대리 유동적 모욕을 본인에게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 철회권.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 136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그리고 표현대리. 125조, 126조, 129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권한 넘은 표현들이,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이렇게 일단 머릿속으로 목차가 딱 떠오르고 나서 조문이나 판례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이런 걸 생각을 해 주시면 기억이 조금 더 오래 가고 빨리 나게 돼요. 42번은 뭐죠? 대리 행위와 관련된 거죠. 114조에 의하면 대리 행위이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퀄 대리 의사 표시라고 하죠. 현명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류식이죠. 그래서 매도인 갑 대리인 을 또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대리인 대리권이라는 말을 꼭 표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 입장에서 본인을 위하여 계약을 한다 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를 표시하게 되면 대리관계를 표시한 걸로 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리관계의 표시라는 게 바로 현명이죠. 대리 의사 표시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을의 입장에서 갑을 위해 행위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 어떻게? 위임장 제시 같은. 이 정도만으로도 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42번 틀렸죠. 본인을 위해서 행위한다는 지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도 대리관계의 표시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거, 매매 위임장 제시가 있다. 따라서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계약서에 을의 이름만 쓰고 대리인 이름만 적고 대리인 자신의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대리 행위로 봐야 한다. 타인 물건 매매로 봐서는 안 되고 대리 행위로 봐야 한다. 또 42번도 마찬가지예요. 대리인이 계약서에 본인 갑의 이름만 기재하고 갑의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위에 현명을 했다면, 위임장 따위로 보여줬다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반면에 43번은 수권행위는 꼭 위임장을 주거나 인감을 주는 게 수권행위는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인감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인감을 맡겼어. 이게 수권행위냐? 아니죠. 도장을 보관만 맡긴 걸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인감도장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권을 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단 말이죠.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인감이나 이런 걸 준 것만으로, 보관을 맡긴 것만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거로 볼 수는 없게 됩니다. 44번은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118조. 118조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죠. 즉, 대리권, 임의대리인인데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첫째, 대리권의 범위가 확실한 거 또는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이때는 당연히 11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45번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판례죠. 첫째, 기본이 뭐예요?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령대리권이 포함되죠. 따라서 이거 기억해야 되죠.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조 1번 틀렸죠. 2번 대여금 영수 권한 속에는 면제 권한 없죠. 채무로 면제해줄 권한, 빌려준 돈을 받아와라고 시켰더니 면제해줬네. 안 됩니다. 그걸 면제하는 건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46번은 조금 전에 봤던 계약 체결 대리권하고 좀 구별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과 이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이렇게 되죠. 이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플러스 연기 권한까도 있습니다. 연기 권한까지. 대금 지급기 연기 권한까지. 아까 봤던 단순한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수령 권한까지만 있고 연기 권한은 없어요. 근데 이 계약 체결과 이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은 연기 권한까지 있어. 그런데 계약 체결 대리권이든 체결 및 이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든 공통적으로 해제권은 없어요. 당연하죠.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해제 권한까지 부여한 건 아니니까. 46번 여기 있죠. 계약 체결 권한 속에 계약을 해제할 권한 갖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이죠.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나 상대방 해제 의사 표시를 수령할 권한 따위는 없게 됩니다. 47번은 뭘까요? 우리 110조에서 봤죠. 갑, 대리인, 을이 병과 계약을 해.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어.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의 사기와 동일시하죠.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하니까 따라서 병은 본인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기 강박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47-1은 우리 불공정한 행위에서 봤죠. 대리인의 행위가 폭리행위일 때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경무태 대리인 기준, 궁박은 궁본 본인 기준 이렇게 되겠죠. 48번은 대리권 제한 관련된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죠. 돈을 빌린 사람 차주, 빌려주는 사람 대주. 근데 얘가 사채업자. 중간에 사채 알선업자가 끼어있다. 사채 알선업자는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대주의 대리인, 쌍방 대리인. 돈을 빌린 차주가 대주에게 다이렉트로 변제하지 않고 쌍방 대리인에게 변제했다 할 수 있다.
이런 쌍방대리는 허용된다. 따라서 유효한 변제다. 이렇게 되겠죠. 대리권 남용은 우리가 비즈니스 한번 봤죠. 대리인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거고,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재산적을 도모하는 배임적 대리행위를 했을 때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긴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즈니 표시 규정을 유추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본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40번 이 복대리와 관련된 거죠. 복대리와 관련해서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하지 못하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하지 못한다. 다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는 선임할 수 있죠. 임의대리는. 그리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죠. 다만 본인이 지명을 했을 때는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부적인 또는 불성실함을 알면서도 통지 또는 힘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반면에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있죠. 즉 무제한 복인권과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를 선임했을 때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자, 여기서 임의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승낙은 명시적 승낙, 묵시적 승낙을 불문합니다. 명시적 승낙, 묵시적 승낙을 불문하고요. 두 번째, 수권행위 속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승낙이 포함된 걸로 봅니다. 세 번째, 예외.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는 선임할 수 있고 묵시적 승낙으로는 복대는 선임 못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이거죠. 상가나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그 분양을 대행하는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가 되죠. 이런 것들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참조 1번 성질상 대리인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묵시적 승낙으로도 가능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권행위 속에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을 보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뭘까요? 명시적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명시적 금지가 없는 한 수권행위 속에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보겠죠. 2번은 대리인 자신이 직접 처리가 필요하든 필요 없든 명시적 금지가 있다면 복대는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본인이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면 복대는 선임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50번 아버지가 자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죠. 그럼 계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추인으로 볼 수 없죠. 아들이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계약은 내가 인정 못하겠다. 해제해라. 대신 아들놈이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 여기서 돈을 돌려준다 해서 추인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왜? 계약은 해제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권 대리 추인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유동적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할 수 있죠. 그 추인이나 추인 거절 관련된 판례가 또 굉장히 많지요. 1번 무권 대리인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갑수의 땅을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줬다. 이때 갑이 을의 무권 대리를 추인할 때 이거 일방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병의 동의는 필요 없다죠. 다만 무권 대리 전부를 추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는 자, 4번, 5번 보세요. 일부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5번 변경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전부를 추인하지 않고 일부를 추인했거나 변경해서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되죠. 따라서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동의가 없다면 추인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인은 단독행위여서 원칙적으로 전부를 추인해라. 전부를 추인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 다만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했을 때는 동의받아라. 동의가 없다면 안 된다. 추인의 효력이 없다. 자, 2번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그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과 거래한 상대인에게 할 수도 있다. 무상승인이 쓰죠. 그래서 3번 무권 대리인은 할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무권 대리인은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을 거절할 때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겠다라고 해도 되고요. 상대방이 추인하겠다라고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고사이를 못 찾고 또 팔아넘겼다.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무상승 이렇게 되죠. 6번 갑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 대리인 을이 선의의 병에게 매도했다. 선의의 병에게 매도했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갑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갑이 을이 무권 대리 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 장기간. 이게 추인이냐? 추인이 아니죠. 심지어 무권 대리 행위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 형사 범죄가 돼요. 그때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인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7번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기 전에 사망을 했고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을 했을 때 7번 8번 무권 대리인은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은 무권 대리 행위로 상대방에게 넘겨준 등기를 말소하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본인이 사망을 했고 무권 대리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했을 때 무권 대리인은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추인 거절을 할 수는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0-1번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제3자의 기망이나 제3자의 문서 위조와 같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됐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져야 되죠. 무권 대리 책임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50-2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들이하여 갑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명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해. 자, 여기서 등기의 추정력이 나옵니다. 지금 이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요. 소유권자가 갑에서 소유권자가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등기에는 추정력이 일단 있으니까 병은 권리자로 추정이 되고요. 등기의 추정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을은 유권 대리로 추정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무권 대리임을 주장하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되죠.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병이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갑이 을의 무권 대리임을 증명해라. 이렇게 되겠죠. 이건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번 틀렸고요. 51번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 자, 본인으로 가장했다는 건 이런 거죠. 갑으로부터 아파트 관리 권한을 부여받는 을이 그 아파트를 병에게 임대할 때 이거 관리죠. 갑으로 행세했다 이런 뜻이에요. 갑으로 행세했다는 건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대리행위 아닙니다. 두 번째, 2년 뒤에 또다시 갑으로 행세하여 매각을 해버렸어요. 역시 대리행위가 아니죠.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무권대리가 아니고 무권대리가 아니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대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임차인이었다가 매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진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51번은
을이 갑으로 가장해서 을이 갑으로 행사하여 임대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가 성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진 않고요. 다만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대리를 유추적용해서 본인에게 책임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52번. 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이걸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거죠. 즉, 상대방이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유권대리라고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데 그게 정당해야 된다. 이때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가는 행위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행위 당시만을 기준으로 and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행위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요. 표현대리는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행위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자, 53번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죠.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는요. 126조는 권한이,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고 그걸 넘은 거예요. 129조는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한 거예요. 그런데 125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수권행위 없이 수권행위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을 뿐이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는 본인 각과 그 무권대리 행위를 한 을 사이에 기본적으로 무슨 법률관계가 있냐 없냐, 그 법률관계가 성질이 뭐냐, 그 법률관계 효력이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5조는 어떤 자가, 을이 본인 갑을 대리하여 병과 행위를 할 때 본인 갑이 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를 하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게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입니다. 즉 수권행위 없이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이나 직함 따위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했을 때, 실제로 대리권 준 적이 없고 그럴 때 성립하는 게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가 됩니다. 54조는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인데요. 그 권한 소멸의 표현들에서 아주 중요한 판례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복대리를 선임하고 그 복대리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한 경우, 이때도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55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죠. 그리고 민사소송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과 소송이 붙었는데 유권대리만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무권대리적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따로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대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옳은 질문이죠.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죠. 참조일반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요.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나오죠. 3번 사자는 대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자와 대리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심부름꾼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리라고 착각을 했어. 그러면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대리가 아닌데 상대방이 대리라고 착각을 했고 그게 정당하다.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있다. 판례입니다. 4번은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인데요.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 권한 속에는 법정대리권, 임의대리권, 표현대리권, 부부간의 일상화사대리권, 등기신청가는 공법상 행위대리권, 사자, 복대리권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 하는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될 거죠.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 없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의 법률행위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소유한 복대리권도 기본 권한에 해당될 수 있다.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소멸한 대리권을 넘은 행위를 하게 되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담보대출 권한을 줬는데 그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후에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어. 근데 그 무권대리 행위가 매각을 했어. 매각하는 행위야. 그러면 소멸한 담보대출 권한을 넘은 매각하는 행위가 있으니까 권한 넘은 표현들이 즉 126조 129조를 기본 대리권으로 126조의 표현들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기본 대리권이 아니니까 이게 기본 대리권이 아니니까 이걸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 넘은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없죠. 이게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11번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그걸 넘은 행위가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12번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라면 그냥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표현대리를 적용해서는 안 되지요. 표현대리를 적용해버리면 본인에게 유효가 돼버리니까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절대적 무효행위에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증권회사 직원의 투자수익보장약정은 증권거래법이라는 강행규정에 위반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그 직원의 행위에 표현대리를 적용하여 증권회사는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에는 표현대리 적용 안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와 관련된 판례죠. 판례가 좀 어렵죠. 그죠? 무효 취소와 관련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된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집중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